외신 보다가 궁금해서 정 기자님께 부탁드렸는데 구글이 쿠키를 죽인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표가 있는 기사가 네.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게요. 너무 흥미로워서 갖고 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구글이 마침내 쿠키를 죽이고 있다 하는 제목을 어제 띄웠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제 온라인 맞춤 광고에 사용되는 쿠키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쿠키는 웹사이트 들어갈 때 쿠키를 뭐 모두 허락하시겠습니까? 네네네. 팝업 뜨는 그거군요. 거. 네, 맞아요. 웹서핑할 때 쿠키란 단어 아마 두 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터넷 이용하며 우리가 웹상에 여러 흔적을 남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는지, 거기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또 들어가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뭐 그런 흔적이 남을 텐데 그 흔적이 휴대기기에 이제 임시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제 네. 그걸 쿠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웹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교수님이나 신 기자님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온라인 쇼핑 사고 싶은 거 막 검색하다가 화면 들어가면 갑자기 그거에 대한 광고들이 막 이렇게 맞아요.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쿠키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네. 그러면 구글은 이 쿠키들을 어떻게 금지시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구글이 이제 자사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생성하는 쿠키를 수집을 한 다음에 온라인 광고 업체들한테 제공을 해왔어요. 근데 네.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단 크롬 전체 사용자의 1%만 대상으로 지금은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 구글은 이걸 연말까지는 쿠키 정보 수집은 물론 제공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떨 때는 갑자기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물건이 제가 전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딱 떠 있으면 맞아요. 겁도 나는데 신기하죠. 한두 번은 신기해가지고 진짜 그걸 구매한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편한 점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구글은 왜 이걸 금지하는 거죠?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해보셨을 텐데 아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던 상품이 웹사이트마다 나오고 뭐 맞아요. SNS마다 쫓아다니니까 이거 내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해킹당한 거 아니냐, 도청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쿠키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한다, 침해한다라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쿠키 폐지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뭐 사실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파서 약을 검색하다 보면은 개인의 병력도 이젠 쿠키가 생성될 수 그렇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개인의 병력 같은 민감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구글의 쿠키 사용 제한 이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지난 2020년에 이미 세계 웹브라우저 점유율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사파리 그리고 8% 차지하고 있는 모질라의 파이어폭스가 구글 크롬보다 먼저 쿠키를 차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네. 그러면 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이 뉴스를 대서특필한 거예요? 간단해요. 구글 크롬이 웹브라우저 점유율 66%, 그러니까 독과점이죠. 세계 네. 1위입니다. 이게 뭐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같은 파이어폭스에 이어서 크롬까지 쿠키를 제한하면 네. 전 세계에서 약 84%에 해당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쿠키 기반의 광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히 개인정보 유출된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줄어드니까 좋을 그죠. 것 같긴 한데 네. 정작 광고업계는 그럼 뭘 기준으로 광고를 어디다 보내주죠?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쿠키 수집 못하면 맞춤형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온라인 광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도가 낮았던 중소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노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통로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추산되고 있는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00조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당연히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온라인 업체들이 이제 구글에 쿠키 퇴출하기 전에 업계가 무언가 대안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충분히 달라라고 유예를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고업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자신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할 만하긴 한데요. 구글은 뭐라고 하던가요? 구글은 일단 이 쿠키 리스 시대라고 하죠. 일단 올해 말까지는 뭐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올해 말까지는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지켜봐야겠죠. 근데 구글의 최근 상황을 보면 광고업계의 말을 들어주기는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딱 일주일 전에 그 구글이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한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였냐면 구글이 2020년에 크롬 내 시크릿 모드를 적용하면 사생활 보호를
사생활 보호 모드로 하고 나면 이제 네. 자기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홍보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현실이 달랐습니다. 이 비공개 모드를 통해서 사용자의 실시간 웨브사이트 방문이나 활동을 추적해서 이거를 해당 데이터를 자기네 구글 서버로 전송해 온 게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에게는 시크릿 모드를 하면 사생활 보호해준다라고 해놓고 네. 어찌 보면 뒤통수 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2020년에 크롬 사용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당했고요. 그래서 50억 달러 규모의 피해 배상을 요구받았고 이번에 그거에 동의하게 된 겁니다. 사실 당시에 구글이 더는 사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네. 2022년까지 크롬 사용자의 쿠키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광고 업계가 반발이 거셌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시행 시기가 연기되다가 이번 피해 배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애플과의 경쟁 구도 때문이에요. 아, 이거는 또 어떤 측면이죠? 사실 이 애플이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거든요. 예. 교수님이랑 신 기자님 핸드폰 뭐 쓰세요? 저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쓰시고. 저는 갤럭시. 아, 진짜? 아이폰 쓰시면 아마 아실 텐데 이 재작년 이후에 애플 iOS 업데이트 해보신 분들은 화면에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이라는 팝업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교수님. 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애플의 앱 추정 투명성 정책을 시행한 결과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시행하면서 애플폰에서는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그 기능이 도입되면서 이게 뭐 개인정보 보호라는 선이냐 아니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남용이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애플이랑 페이스북이 또 싸우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애플 휴대전화가 상대적으로 해킹 같은 외부 노출에 조금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평가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애플의 마케팅 전략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대 경쟁자인 구글의 입장도 좀 복잡하겠죠. 네,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다른 의미로는 조금 다 투명해진 사회를 살아간다는 의미고 이건 달리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난다는 건데 야 이거 개인정보 보호가 어디까지 화두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그 두 분 혹시 영화 중에 조셉 고든 레빗이라는 배우가 나온 거 있는데 스노든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그 전직 CIA 요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의 얘기를 다룬 건데요. 2013년에 이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의 주요 정보기관이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비밀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걸 대상으로 전 세계 일반인의 통화 기록, 인터넷 사용 정보 같은 걸 사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극심한 개인정보 침해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의 빅브라더다 하면서 이제 가디언,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데 주요 언론에 터뜨리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거죠. 근데 뭐 지금 앞서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이게 이슈가 된 지는 사실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뭐 스노든 게이트 사례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더라도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특히 뭐 이커머스나 마케팅 시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과연 노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전 세계 대표적인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한결같이 쿠키 제한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개인정보는 정말 보호는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것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양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노출이 줄어들겠죠. 근데 좀 예를 들면 이제 그 구글 같은 게 사실은 데이터 애그리게이터라는 사업자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뉴스 사이트나 커뮤니티 같은 여러 매체를 소유하면서 결국엔 고객의 쿠키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리고 이걸 제3자에게 판매합니다.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제공했던 데이터가 이 바로 서드파티 데이터가 되는 건데 앞으로 이 길이 막혔으니까 이제 뭐 그 앞에서의 정보들은 좀 더 중요해지겠죠. 고객이 직접 기입한 정보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단순한 쿠키 제한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다에 대한 시각도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AI를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괜히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넘어갈까 봐 그걸 걱정하는 문화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던 걸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이게 뭐 AI까지 갈 일이 아니라 그동안 쿠키로 우리 정보 다 세고 있었네요. 맞아요. 예, 개인 데이터로 이제 마케팅 타깃 찾아가지고 그걸 네. 맞춤형 광고했던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면 이제 뭐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기업들도 많을 거고요. 근데 또 이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지금 양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노드는 못 봤는데 제가 스테이트 오브 애넘인가 이런 네네, 영화를 옛날, 봤는데 네. 그것도 비슷한 유의 맞아요,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 같으니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서 신수정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